홋카이도의 아파트는 가격대로 검색을 해보면은 일단은 최저가가 50만엔부터 있어요. 이렇게 50만엔. 아사히카와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사히카와시에 있고 역에서 걸어서 3분입니다. 방은 3룸이고요. 3LDK. 자, 50만엔이죠.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뭐 외형은 뭐 그냥 오래된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역에서 걸어서 3분입니다. 여기 있어요. 신 아사히카와라는 역에서 걸어서 3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전용 면적은 53 정도 되고요. 방은 3룸입니다. 80년도에 건설이 됐고요. 신 아사히카와 역에서 도보 3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50만엔이면 50만엔. 홋카이도의 아파트, 3룸 아파트가 50만엔. 아, 별장으로서도 괜찮겠는데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여름에 가면 시원하겠는데? 자, 근데 이 아파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관리비는 5천엔, 8천엔, 13,000엔이 일단 매달 들어가고요. 이 아파트 토지권이 없습니다. 토지가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또 토지 임대료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구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0만엔. 아쉽다. 지금 홋카이도 부동산을 보면은, 아사히카와시랑 그 다음에 쿠시로시, 그 다음에 뭐 무로란 이런 쪽도 있는데 아사히카와 쿠시로, 하코다테 뭐 이런 도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홋카이도 여행 가보신 분 중에서 아사히카와시, 뭐 쿠시로, 하코다테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홋카이도에서도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홋카이도의 인구 유출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홋카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홋카이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사히카와시, 아까 방금 봤던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아사히카와시. 홋카이도 최대 도시는 삿포로시고요. 두 번째로 큰 대도시는 아사히카와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지금 막 다투고 있는데, 이 오비히로시나 뭐 쿠시로시, 그 다음에 하코다테시인데 아직까지는 하코다테시가 세 번째로 이제 인구가 많습니다. 넘버 1, 2, 3입니다. 삿포로, 아사히카와, 하코다테 1, 2, 3고 그 외에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쿠시로시랑 그 다음에 오비히로시, 그 다음에 뭐 토마코마이 모로라 이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은 다 아사히카와시가 요즘 많습니다. 자, 보면은 아사히카와시죠. 한국어 번역을 해서 보면은 자 아사히카와시 보면은 여기 삿포로네요. 삿포로 키타구. 와, 삿포로에 있는 아파트가 50만엔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야 되나요? 삿포로시에 있는 키타구에 있는 아파트가 50만엔. 역에서 도보 9분 14층 아파트인데 3층. 자, 여러분 이 아파트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돈 있으면. 자, 건물 멋있네요. 삿포로에 있는 이렇게 내부 상태도 깔끔한 이 아파트가 단돈 50만엔입니다. 여러분 삿포로에 별장 하나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상태 깨끗하죠? 이 아파트가 50만엔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삿포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와 삿포로 이거 아파트 괜찮네요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사진만 봐서는 엄청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니어용 분양 맨션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노인 전용 아파트입니다. 노인 전용 아파트.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한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입주 조건 써있죠. 입주 조건 원칙상 55세 이상, 그 다음에 면담 조건이 있습니다. 써있죠. 이렇게 55세 이상이시면은 이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관리비. 자, 관리비랑 수선 적립금 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관리비가 매달 57,000엔이고 수선 적립금이 거의 한 18,500엔인데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대략 한 7만엔 넘지 않나요? 75,000엔 되네요. 매달 관리비만 75,000엔. 그 다음에 한 달 유지비가 수도세 4,000엔, 난방료가 연간 42,000엔, 급탕료가 1,000엔. 매달 플러스 수도세, 보일러세가 플러스 5,000엔이니까 관리비만 한 달에 9만엔 들어가네요. 9만엔. 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60만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등록료 30만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가격은 50만엔인데 매달 유지비가 9만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기 이제 등록료가 100만엔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격은 50만엔인데 사면 안 된다. 조심하세요. 가격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아사히카와시죠.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파트가 80만엔. 요즘 저렴한 아파트 구시로시, 뭐 아사히카와시, 뭐 저렴한 거는 진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네요. 원룸이네요. 삿포로시에 있는 원룸입니다. 원룸이니까 크기는 작겠네요. 전용 면적이 18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하철은 9분이고요. 아무튼 뭐 원룸이면은 80만엔인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관리비가 한 달에 적립금이랑 장기 충당 수선금이랑 합치면은 한 달에 14,700엔. 그 다음에 매달 수도세가 3,000엔 고정 들어가니까 대략 매달 한 달에 17,700엔은 매달 들어가네요. 리마와리가 50%라고 써있네요.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17,000엔이네요. 이거 원룸 과연 입주자 모집되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월세 가격이 2만엔이면은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17,000엔이 나가면은 한 달에 순수 남는 비용이 3,000엔 남습니다. 이 말이 깎이죠. 구매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홋카이도 좀 저렴하고 삿포로는 요즘 단독주택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으로 보면은 삿포로 단독주택이 500만 엔 이하가 진짜 없을 정도로 진짜 드뭅니다. 자, 오늘 막 올라온 단독주택이 하나 있네요. 400만 엔. 오늘 막 올라왔는데 즐겨찾기만 27명이죠. 자, 삿포로의 단독주택이 500만 엔 이하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투자가들은 진짜 안 보고 그냥 바로 구매하시는 분 많습니다. 400만 엔. 그리고 480만 엔이네요. 그래서 삿포로에는 단독주택인데 가격이 저렴한 거는 이게 즐겨찾기가 벌써 27명, 37명 이렇게 많죠. 여기도 13명 이렇게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막 올라온 집, 400만 엔 집. 자,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삿포로에도 일단은 구가 있잖아요. 중앙구가 있고 뭐 서구가 있고 남구가 있고 북구가 이렇게 있는데 삿포로에는 이제 남구 쪽이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남구. 여기 삿포로시 남구인데 일본어로 미나미구라고 하는데 이 삿포로시 남구는 지하철도 멀고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구는 조금 인기가 적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삿포로 주택을 이제 구매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남구, 일본어로 미나미구죠. 이 미나미구 쪽에 삿포로 단독주택 찾아보시면은 좀 저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삿포로에 거주를 하시는 이제 분도 계시겠지만, 삿포로에서 이제 지하철역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삿포로시에 보시면은 지하철이 있고 이제 철도, JR 철도가 있는데 작년 겨울에 삿포로 홋카이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철도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철도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삿포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쪽이 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삿포로에 이제 주택이라던가 아파트, 투자용 아파트 구매를 이제 검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하철 인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에서 역에서 걸어서 5분. 자, 여러분 역에서 걸어서 5분 하면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5분 멀게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역에서 걸어서 5분 어떠신가요? 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역세권인가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은 나름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다. 근데 이 걸어서 5분이라고 하면은 삿포로에서는 의외로 먼 겁니다. 의외로 멀어요. 아니, 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역세권 아니에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삿포로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은, 눈이 많이 오면은 걸어서 10분이 되고 15분이 된다고 합니다. 눈이 막 1m 이렇게 쌓이는데, 그 눈을 막 뚫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걸어서 5분 거리가 걸어서 막 10분, 막 15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삿포로 지하철권의 부동산 그리고 걸어서 5분 이내 진짜 걸어서 10분이라고 하면은 진짜 눈이 오는 날은 걸어서 한 30분 가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걸어서 가까운 쪽에 지하철 중요하고요. 그다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중요하죠. 홋카이도는 주차장 중요한데 보통 홋카이도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눈이 많이 오잖아요. 지붕이 없는 주차장이면은 이거 하루 종일 눈 쳐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홋카이도에 이렇게 지붕이 없는 주차장이 확실히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지붕이 달려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본어로 빌트인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이 좋다라고 이렇게 거주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타루 쪽 봐달라고요, 오타루? 오타루 보시면은 충격 먹을 텐데 오타루가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삿포로가 있고 삿포로 옆에가 오타루인데 이 오타루는 이번에 신칸센도 새로 개통을 하죠. 근데 오타루가 집값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오타루 가격 싼 순서로 검색을 하면은 가격대가 88만 엔, 88만 엔, 뭐 98만 엔. 아까 삿포로는 500만 엔 이하가 별로 없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시인 오타루시는 500만 엔 이하를 찾으려면은 가격대를 상한 500만 엔으로 검색을 하면은 500만 엔 이하인 오타루의 주택이 벌써 74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오타루는 지금 이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마음이 아픈데 오타루는 폐허가 되고 있어요. 오타루나 테이네구 단독주택 나오면 사고 싶어요. 예. 삿포로에서는 이제 미나미, 남구, 그 다음에 니시, 서구, 남구랑 서구랑 테이네구가 조금 근데 안 좋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월세 수요도 남구, 서구, 테이네구는 이제 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타루는 너무 외곽, 역 근처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오타루가 지금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너무 도시가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솔직히 재개발이 안 된 거죠. 재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출이 된 거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출을 한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왜 첫 번째로 유출이 되느냐? 유출이 되는 이유는 삿포로도 집값이 저렴하니까요. 나름. 지금 어느 정도 삿포로 집값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삿포로 집값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구라던가 서구
그 다음에 이 테이네구 이쪽이 그나마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굳이 오타루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을까? 다 해서 삿포로로 다 지금 몰리고 있고요. 쏠리고 있고요. 솔직히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 특히 영화관이 있고 한 곳 좋아하잖아요. 스타벅스 좋아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오타루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삿포로와 더불어서 이 삿포로 공항이죠. 이 신치토세 공항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치토세 선의 연선에 있는 이쪽 도시들도 이제 더불어 파급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도시 치토세시입니다. 이거 치토세시 요즘 비쌉니다. 지금 방금 오타루시는 최저가가 88만 엔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타루시 말고 제가 방금 뜨고 있다고 하는 치토세시 어디지? 치토세시 없네요. 중고 메모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토세시 중고 메모리 없네요. 찾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치토세시가 비싸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치토세시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공항이랑 가까워서 해외로 나가기도 편하고 도쿄라던가 다른 곳으로 나가기가 편하고 관문 도시죠. 그래서 이 치토세 쪽에 지금 개발이 엄청 되고 있고요. 엄청 도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치토세시가 그나마 꽤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삿포로랑 치토세 사이에 있는 이 에니와시도 나름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키타 히로시마시 여기도 나름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키타 히로시마시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 이제 또 여기 새로 생기죠. 삿포로 돔이 이제 이쪽으로 새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홋카이도에서 출구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은 삿포로시, 키타 히로시마시, 에니와시, 치토세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외에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사히카와시도 떨어지고 있고 뭐 이 하코다테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치토세는 전투기 소음이 심해요. 그래도 비싸군요. 예, 좀 전투기 소음도 있고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이 편리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는 관광, 교통, 바다,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만 잘 갖춰져 있는 이제 곳은 장소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관광, 교통, 철도, 바다, 인프라 이런 거. 그래서 삿포로는 넘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홋카이도 전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제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은 이제 20대, 30대가 돼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도쿄로 오거나 아니면 홋카이도 안에서는 다 삿포로로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삿포로시 쪽에는 투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삿포로 쪽도 이제 반을 나눠서 서쪽은 인기가 없고 동쪽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구도 그렇고 뭐 시로이시구, 그 다음에 도요히라구, 이쪽 키요타구, 이쪽 동쪽에 있는 쪽 이쪽이 삿포로의 동쪽 지역이 인기가 많습니다.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삿포로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서쪽보다는 이제 동쪽이 더 인기가 많다. 남동쪽이죠. 삿포로의 남동쪽이 인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